자, 인강을 통해서 이제 편입학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하는 영상을 짧게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나는 이제 편입이란 시험 자체를 그러니까 처음 알아보고 처음 준비하는 거다. 그런 친구들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초시생 편을 참고를 하면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부터 시작해서 크게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도대체 자연계 편입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대략적으로 학생들이 영어랑 수학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다는 알고는 있어요. 자,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들이 어떤 시험을 보게 되냐면, 자, 앞에 나와 있는 이제 학교 마크들은 인서울에서 주요 학교들, 편입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주요 학교들의 학교 심벌을 내가 좀 앞에 표현을 해둔 건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학이랑 영어. 자, 일부 학교들은 수학 시험만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뭐랑 뭐를 같이 보고 있냐면 영어 시험이랑 수학 시험을 같이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편입 수학이랑 편입 영어를 공부를 했을 때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학교 중에 하나는 보통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3개 학교가 되는데, 자, 이렇게 3개 학교의 특징은 영어라는 과목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계 편입학을 위해서는 영어랑 수학 2가지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볼 수가 있고, 일단 첫 번째로 편입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편입이라는 시험 자체가 1, 2학년을 건너뛰고 3학년으로 바로 들어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편입 수학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가리키고 있냐면,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을 때 신입생 입장에서 1, 2학년 과정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이 미분적분학, 선형대 수학, 공업수학 이렇게 3가지 과목을 편입학원에서는 편입 수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한양대학교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미분적분학이라는 과목을 1학년 때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자, 2학년이 됐을 때 미분적분학이 선행이 된 상태에서 선형대 수학과 공학수학을 2학년 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실제로 대학생들이 2년에 걸쳐서 학습을 해야 되는 내용을 우리는 1년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편입수학은 뭐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냐면 양이 많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2년에 걸친 내용을 실제로 학원에 가게 되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학습을 하게 되냐면 1월부터 기초 수학부터 시작해서 2월부터 미분적분학을 출발해서, 자, 저 2년치의 내용이 보통은 몇 월 정도가 되면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냐면 11월 정도면 마무리가 지어지게 돼요. 12월 정도가 되었을 때 보통 첫 시험이 있게 되는데, 조금 빨라봐야 2달 전에 모든 편입 수학 진도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양이 너무나도 방대하다라는 얘기가 자꾸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년치의 내용을 가지고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냐면,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3월이긴 하지만 1월부터 기초 수학 촬영은 이미 마무리를 지었고, 자, 2월에는 어떤 내용을 이미 출발을 하고 있냐면 이 미적분과 급수라는 단원을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내용이 언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냐면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11월 정도가 되었을 때 이 모든 내용이 마무리가 지어지게 된다. 가장 윗줄에 있는 거는 이론 과정에만 해당이 되는 얘기인 거고, 이론 과정을 나간과 동시에 이 문제풀이 과정을 동시에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미적분과 급수를 출발할 당시에는 우리가 아직 이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월 정확하게 한 달만 이론만 나가게 되고, 3월이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뭐가 같이 병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냐면 이 문제풀이가 같이 병행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론 과정과 문제풀이 과정이 같이 나가야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편입수학 전체 과정이 11월 정도가 되면은 학원에서는 마무리가 지어진다.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로는 이 별도의 커리큘럼 영상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참고를 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만 참고를 하면 되는 건데, 세 번째로 여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가장 이제 궁금한 질문, 왜 노베이스도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왜 문과 출신이었어도 우리가 공과대로 편입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지를 얘기를 할 건데, 결국 우리가 상위권 학교를 목표로 한다면 영어라는 과목과 수학이라는 과목을 둘 다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가지를 전부 다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수학부터 얘기를 해보면, 자, 편입 수학이 왜 문과여도 상관없고 노베이스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자, 문제 자체가 수능이랑 많이 다릅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상위권의 학교를 가기 위해서 4점짜리 문제들을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4점짜리 문제를 전부 다 맞추기 위해서는 사고력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사고력을 만들기 위한 밑바탕이 기초 개념이 완벽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빈틈이 빠져 있게 되면 결국 나는 상위권 학교를 지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 자, 편입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서울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자, 해외 원서에 공통된 교재를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다르지만 같은 교재를 참고를 하고 있다는 건데 자, 일정한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마치 문제은행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자, 그런 시험이 편입 수학인 건데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여기 위쪽에 있는 건 23년도 숭실대 문제고 오른쪽에 있는 건 20년도 숭실대 문제. 자, 그러니까 같은 학교인데 다른 해에 나온 문제예요. 그냥 본인들이 잘 째려보면 알겠지만 숫자 토시도 안 바꾸고 정확하게 똑같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문제를 바꾸고자 하는 성의조차 없는 거죠. 문제의 배열이라든가 보기의 순서. 자,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는 당연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지만 결국 문제 푸는 방법만 잘 숙지를 하고 있으면 저 정도의 문제를 맞추는 건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기출문제를 실제로 살펴보다 보면 저런 게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데 몇 가지 예시를 더 보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두 문제는 하나는 가천대학교 문제인 거고 다른 하나는 숙명여대 문제인 건데 왼쪽에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점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 평면 두 개가 있고 오른쪽 문제도 점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 평면이 두 개가 제시되어져 있고 질문 자체가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찾아라. 질문 자체가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 자체를 찾아라. 표현만 다를 뿐인 거지 똑같은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문제가 정말 너무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케이스를 보여주면 하나는 가천대학교 23년도 문제, 하나는 18년도 경기대, 20년도 명지대, 17년도 건국대. 자, 요 앞에 나와 있는 네 문제는 전부 다 다른 연도의 다른 학교 문제지만 공면이 두 개 제시가 되어져 있고 공면이 두 개, 공면이 두 개, 공면이 두 개가 제시가 되어져 있고 한 점에서의 접선 찾아라. 한 점에서의 접선 찾아라. 한 점에서의 접선 찾아라. 질문 자체가 전부 다 동일한 거죠. 자, 그러니까 편입수학은 양이 엄청나게 방대한 건 맞지만 거진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정형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베이 쓴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이해를 못했다 할지라도 결국 문제를 푸는 방법, 그 방법 자체를 숙지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저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문과에서 출발을 하든 아니면 살면서 수학 공부를 해본 적이 전혀 없든 자,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이제 방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미적분 한 과목 자체를 제가 이제 파트 1과 파트 2로 이렇게 쪼개놨어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쳐서 대략적으로 미적분이라고 하는 과목 안에 1000문제 정도가 수록이 되어져 있는 건데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연도에 자,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빈출된 유형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잦은 빈도로 빈출이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유형들을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해서 이 1000문제로 압축을 시켜 놓은 건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이런 표현들, 자주 나오는 유형들 이런 유형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어떤 약속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기본 문제부터 최상위권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표현을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수학적인 도구들을 쌓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1000문제라는 충분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 교재를 가지고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순간 다른 여러 가지 교재를 가지고서 참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 것만 공부를 했을 때 저 과목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상위권을 대비하는 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요런 약속을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저 교재를 가지고서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편입수학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노베이스가 됐던지 간에 아니면 문과였든지 간에 누구나 다 쫓아갈 수 있다는 거고 그 누구나 다가 오로지 과목별로 요 한 권의 책을 완벽하게 숙지를 했을 때 반드시 서성안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실력적인 게 완성이 된다. 자, 이게 이제 수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인 거고 물론 제가 영어 선생님은 아니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라. 자, 이렇게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나는 어차피 둘 다 할 자신이 없으니 한 과목만이라도 조금은 해서 학교를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부터 하는 영어 얘기를 꼭 봐야 됩니다. 실제 학교 시험지 기출을 가지고서 모의고사 보듯이 했던 그 자료인 건데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학교냐면 영어랑 수학을 합쳐가지고 총
50점 만점인 학교는 건데 그 중에서 영어 25점 만점, 수학 25점 만점입니다. 자, 이걸 감안하면서 조금 봐야 되는 건데 1등을 한 친구의 영어 점수가 지금 몇 점인 거냐면 10점 정도인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4배를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사실상 이 친구는 영어 점수를 40점을 받고서 1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래쪽으로 가면은 영어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실제로 27점 맞은 친구가 아주대를 실제로 합격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를 조금 확인을 해보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20점에 가까운 점수, 국민대를 실제로 합격을 한 거고, 자, 항공대 같은 경우에도 앞에 이제 점수가 쭉 있는데 이 중에서 60점 이상인 친구가 총 31명 중에 6명밖에 없는 거고, 편입영어는 고득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고득점 하는 친구들의 그 고득점 된 점수마저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별반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60점 아래인 친구들이 거진 대부분인 건데 이 안에서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건 실제로 이 친구들이 합격한 대학교를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항공대 기준으로 봤을 때 49점이지만 홍익대를 합격한 거고, 영어 점수가 57점인데 국민대를 합격한 거고, 영어 점수가 53점인데 한양대를 합격한 거고, 이 안에서 영어 시험이 중요한 학교들을 합격한 친구들만 다시 한 번 더 추려보면 가장 낮은 점수를 조금 보면 이렇게 30점대를 실제로 모의고사를 봤는데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건국대라든가 홍익대라든가 성균관대에 합격을 하고 있는 거죠. 영어 공부를 잘해야 합격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험은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전반적인 합격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영어라는 과목을 같이 해줘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케이스들을 조금 나열을 했던 건데, 근데 영어 점수가 이렇게 낮기 시작하게 되면 이공계 편입은 만만한 거 아닌가? 점수대가 분명히 낮은 건 맞는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흐름을 잠깐만 참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론 과정만 살펴봤을 때 2월에 미적분과 급수 시작해서 3월에 끝내고 4월에 선형대 수학 들어가고, 자, 이런 이제 흐름을 쭉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의 계획을 가지고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를 잠깐만 살펴보면, 자, 2월에 미적분을 출발을 하겠죠. 미적분 2를 나간과 동시에 미적분 1에 해당하는 이 문제풀이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4월에는 선대를 나가면서 미적분 2 문풀을 하고, 5월에는 선대 2를 나가면서 선대 1 문풀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계속해서 이 뒷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자꾸 세트로 된다. 자, 근데 공부를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진도를 나감과 동시에 복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건데, 그 복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월이 됐다라고 치면 너랑 너만 한 다음에 땡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월에 나갔던 이 미적분 이론을 반드시 같이 복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5월이 됐다라고 치면 5월에 어쨌든 새로운 내용은 이걸 나가고 있을 건데 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3개월에 걸쳐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이 복습 범위로 잡히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 7월이 되면은 새로운 내용은 얘를 나가고 있을 건데 우리가 2월부터 6월까지 했던 모든 내용이 이렇게 복습 범위로 잡히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7월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하루가 어떤 식으로 구성돼야 되는지를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하루 안에 다변수도 나가고 선대2 문풀도 하고 미적분 1, 2 복습하고 선대 1, 2 복습하고 거기에 지금까지 나갔던 문제풀이도 전부 다 복습을 하고 영어라는 과목이 같이 들어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막상 이제 본인들이 한 7월, 8월 내지 되는 어떤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학의 양이 이미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상태에서 거기에 같이 영어까지 낑겨 넣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영어의 점수가 분명히 본인들의 그 시점의 상태가 원활하지 않을 테니 영어는 어차피 해도 안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영어를 던지고 수학만 하자. 영어라는 과목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 어떤 사태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실제로 여기서 요 정도 학교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성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만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학교는 지금부터 이제 중앙대라든가 경희대, 자, 요 정도 학교로 잡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공계 편입을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라는 과목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건데
굉장히 방대한 양을 여러분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복습을 진행을 해야만이 수학이 잡히는 건데 대부분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영어를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 영어랑 수학을 균형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제 학원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오프라인으로 너 수학 몇 시간 하고 영어 몇 시간 해 그리고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고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 이런 얘기를 전부 다 할 테니까 오프라인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건데 일단 제 영상 매 과정 OT 시간 그러니까 미적분과 급수 파트 1이면 파트 1 OT 시간, 파트 2면은 파트 2 OT 시간. 각 과정 OT 시간에 이 미적분과 급수 파트 1에서는 저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모든 편입 수학의 출발이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수학 공부 시간을 몇 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이 매 과정 OT 시간에 꼭 설명을 할 테니까 OT를 참고하면서 나는 지금 수학을 몇 시간을 투자를 해야겠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잡혀야 되는 거고 그 수학 공부 시간 나머지 모든 시간 안에는 영어 공부를 투자하는 식으로 일단 첫 번째로 공부 비율을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 자 그렇게 공부 시간을 배분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제 뭐가 조금 확보가 되어져 있어야 되냐면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어져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공부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 과정 OT를 참고를 하고 그 OT 안에서 얘기하는 너 수학 공부를 몇 시간을 해야 돼를 참고를 하면서 수학을 배분하고 영어를 배분하는 식으로 일단 공부 배분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편입수학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이 복습을 하는 게 자꾸 문제점인 건데 이 숙제로서 해결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학습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 해결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냐면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상단에 온라인 수강생 숙제 범위 자 이렇게 이제 공지를 조금 띄워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진도를 나가고 배부하게 되는 숙제 범위 인터넷 강의 기준으로 범위가 써져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숙제 범위가 써져 있기 때문에 이 범위까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반드시 숙제 범위에 해당하는 이 숙제 문제들을 전부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진도를 나가게 되면 숙제 범위만 잘 따라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3가지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원래는 혼자서 공부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챙기면서 지나가야겠지만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론 수업, 문제풀이 수업 이렇게 2가지는 항상 매달 같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요거를 하면서 이 뒤쪽 내용이 전부 다 삭제되는 상태에서 이 숙제만 하면 이 노란색 범위가 전부 다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공지사항에 이제 올려뒀으니까 얘를 계속해서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질문인데 사실 이제 온라인 수강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제가 사용하는 거진 모든 자료들 교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약에 별도로 배부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 또한 마찬가지일 건데 그 자료 안에는 이 학교 문제의 출처, 그러니까 문제의 출처를 전부 다 표시를 해뒀는데 이 문제의 출처를 본인들이 유튜브를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거진 대부분의 문제가 이미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영상을 보면서 모르는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고 영상을 봤는데도 당연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렇게 이제 오픈 카톡 링크를 남겨뒀으니까 자,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저랑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가 있어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는 문제를 해결 못하는 상태로 지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강생들을 위한 대략적인 얘기를 좀 해봤던 거고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이제 제가 인터넷 강의를 찍었을 때 나온 어떤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되게 이제 뿌듯한 결과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이제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띄워놓는 건데 저보다 이제 설명을 잘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만족한다라는 이제 결과를 내준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저보다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제시하는 컨텐츠라든가 질의응답 해결과 관련된 부분 자, 이 부분들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의 상승을 가장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재 컨텐츠, 자료들 그리고 학습 시스템 자, 이런 3가지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종합평가를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꺼내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한 이 초시생 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